본부장님 김영동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편안하게 소개하시고 질문 소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 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원래 이 우성 PNC를 만나기 전에 대체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가 치료를 했고, 또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계를 만나고 나서 지금 이제 치료하는 거를 거의 안 하고 이 기계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우성 PNC 이 기계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건강의 팁을 다른 걸 먼저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당뇨인데 고혈압이요? 예. 그 고혈압 한 달이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한 달이면 고혈압은 잡힙니다. 그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의사들이나 또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다가 우리 몸이 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염식을 하라고 지금 많이들 강조를 하는데, 예, 싱겁게 먹으라고. 저염식. 예. 동의보감에도 보면 소금이 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에는 소금이요, 적을 소자에다가 금자예요. 그래서 소금이 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귀한 겁니다. 소금이 영어로 salt거든요. salt라는 단어가 왜 생겼냐면, 옛날에는 이 소금을 유럽이나 이런 데서 샐러리에서 유래된 건데, 급여를,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급여를. 그래서 salt라는 게 유래가 됐으면 그만큼 이 소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인도에 유명한 무저항 운동의 간디가 있죠. 그러면 간디가 어떻게 해가지고 인도에서 무저항 운동을 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그 원인도 소금에 있습니다. 왜 소금에 있냐면, 영국의 그때 식민지였었는데, 영국 정부에서 소금에다 세금을 매겼어요. 소금에다가. 그래서 그게 한마디로 폭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걸 이제 인도 간디가 무정운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던 게 유명한 일하고, 또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을 때 비용을 소금에다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비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역사적으로 소금이 굉장히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금의 원자를 보면 염화나트륨이잖아요. NaCl. 그런데 나트륨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머금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나트륨이. 우리가 물을 먹으면 그걸 머금고 있는 게 나트륨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우리들이 지금 많이 강조하는 많이 먹으라고 강조하는 게, 고기보다도 채소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예, 채소를 많이 먹어라. 그러면 채소에는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칼륨 성분은 어떤 성분이냐면, 우리 몸에서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칼륨이. 그래서 채소만 많이 먹으면 내 몸에 있는 독소라든가 이런 걸 다 배출을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이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을 하려면 소금을 먹어줘야 됩니다. 예. 우리 몸의 혈액의 염도가 0.9%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혈액에. 그런데 양수도 똑같이 0.9%예요. 양수. 그런데 애들은 어렸을 때 태어나면은 애들 몸에는요, 염도가 1.6%입니다. 우리 어른보다 많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소금 속에서, 한마디로 소금의 물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합니다. 면역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애들은 우리가 이 소금이 없으면 심장이 뛰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따가 이제 이게 초상권 때문에 제가 그 사진을 여기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따가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 휴대폰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진이냐면, 지금 그 방송에 나와서 건강 강의를 하는 그 가정의학과 교수, 또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런 분들이 얼굴을 제가 찍은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두 다 입술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입술이 다 갈라져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입술이 갈라져 있을까? 그거는 결국에는 그분들이 채식을 하면서 소금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럽니다. 채식, 특히 야채를 많이 드시는 분들일수록 소금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안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밤에 이제 우리 그 몸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다 조절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음식을 짜게 드시면 어떻게 돼요? 물이 땡기죠. 그래. 맞습니다. 그거는 내 몸에서 그걸 조절을 하는 거예요. 0.9%의 염도를 맞추는 거예요. 내 몸에. 그래서 물이 땡기는데 만약에 싱겁게 드시면 어떻게 돼요? 자, 싱겁게 드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낮에는 우리 몸이 기다려줍니다. 그 염이 들어올 때까지. 밤에 그걸 맞춰요. 맞출 때 어떻게 맞추느냐? 머리서부터,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서부터 물을 뺍니다. 그래서 빼서 소변으로 배출을 하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소금 한 푼만 딱 드시고 주무시면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예,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젊은 여성들이 그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거, 그리고 입덧하는 거, 멀미하는 거, 전부 다 몸에 염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소금은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고 또 얼마를 먹어야 되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 그 혈액의 염도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0.9%죠. 그럼 우리가 만일에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먹는다. 그러면 소금을 얼마를 먹어줘야 되겠어요? 2리터라면 2리터 0.9면 18g을 먹어줘야 돼요. 자, 그런 18g이라고 하면 이제 그거보다도 그 소금의 그람 수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를 먹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음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섭취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섭취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제한다고 봤을 때 최소한 10g 정도는 먹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소금이 이제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먹지 말으라고 이제 얘기하죠. 뭐 WTO에서 뭐 권장하는 뭐라든가 이런 걸 수차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게 50%는 맞고 50%는 틀려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왜 틀리냐면, 전에는 우리나라가 이 소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주겸보다도 자염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물을 큰 가마솥이나 이런 데 끓여가지고요, 그렇게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이 깨끗한 저 동해안 쪽에서 물을 끓여다가 전기분해를 한 거예요. 그게 전기분해를 한 게 지금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꽃소금, 이런 소금들입니다. 하얀 거. 근데 그런 소금은요,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그 우리나라의 모든 의학 기준은 어디서 왔어요? 예? 미국에서 왔죠. 예. 모든 자료가 우리 지금 병원, 뭐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데서 다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병원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가 의학 서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양의학하고 서양의학하고 차이점이요, 어디가 있냐면, 동양의학은 성질을 따지잖아요. 태양인이냐 태음인이냐, 뭐 따뜻한 성질이냐 차가운 성질이냐. 그런데 서양의학은 다 숫자로만 계산을 해요. 예.
뭐 나트륨이 몇 프로고 뭐 칼슘이 몇 프로 이것만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을 시켜요. 그 사람의 어떤 그 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다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먹는 소금은 정제음을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천연음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음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50%는 맞고 50%는 틀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많이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조건 적게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틀리거든요. 자, 그러면 고혈압 약의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인 줄 아세요? 혹시? 고혈압 약은요, 혈압을 단지 못 올라가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은요, 좋은 소금 한 달만 먹으면 해결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쉬운 거를 평생 약을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 평생 먹어. 예, 그 이따가 이제 저한테 상담하시면 그냥 해결해 드릴 수가 있어.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옛날 그 건강 비결은 사실은 이 4대 장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장 있잖아요.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간장. 이게 4대 장이잖아요. 거기는 발효에다가 굉장히 짭니다. 간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염도가 19%예요. 우리가 바닷물이 3.2%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급실에 실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링거 주잖아요. 링거류가 소금물입니다. 5%짜리예요. 암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노는 링거류가. 그런데 심정지 상태라든가 2급한 환자들은요 10%짜리를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금물이 들어가야 심장이 강하게 뜁니다. 심장이 강하게 뛰어야 밀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링거를 주면 혈관을 타고 들어가니까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고, 먹는 거는 흡수가 되더라도 좀 더디게 나타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몸은 그 천연염이나 이런 거는요 많이 드셔도 다 우리 몸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금 많이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의사들이 너무 이렇게 저염심하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생겨요. 자, 우리가 보면 어린 애들은 가만 못 앉아 있죠. 몸이 좀이 쑤셔가지고 막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잡고 있어도.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심장이 강하게 뛰기 때문입니다. 애들은 선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몸에 1.6%의 염도가 들어있어요. 어른보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가만 못 있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움직이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는 심장이 약하게 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이요, 그분들의 그 소변의 연도 측정을 해보면 실제로 그분들이 0.3%나 0.6% 이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절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심장에서 약하게 뛰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 갈수록 다리도 저리고 손발이 저리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방송이나 하는 데 보면은 무슨 새우젓 먹고 암을 치료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결국에는 소금입니다. 소금을 드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소금만 드셔도 우리 면역력도 뛰어나고,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이뻐지려고 화장품을 좋은 거 쓰시잖아.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여자분들 신경 쓰는 게 수분이잖아요. 그럼 미스트 막 뿌리고 막 해가지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소금물을 드시면 안에서부터 받쳐줍니다. 그래서 피부도 탱탱해지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검버섯이 피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수분이 부족해서. 수분이 풍부하면 몸에 탄력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 피부 한번 만져보시고요. 손 한번 만져보세요. 어떻게 틀리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저나트륨 혈전이 많아요. 요즘.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금이 부족해서 혈전들이 생깁니다. 특히 요즘 이 코로나 사태에 코로나 걸리신 분이나 또 백신 맞고 고생하시는 분들이요, 그 혈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소금입니다. 소금 많이 드시면 그게 해결돼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여기 오신 분들은 이따가 이제 어떤 좋은 소금의 조건들이 또 있어요. 좋은 소금의 조건은요, 첫 번째는 물에다가 이렇게 희석을 했을 때 잘 녹는 소금이 좋습니다. 안 녹는 소금은 드시면 안 돼요. 그 안 녹는 소금이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소금이라든가 암염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별로 좋은 소금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희석을 했을 때 찌꺼기 나오는 소금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용융 소금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 소금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천도시상에서 그걸 가열을 해서 거기에 있는 중금속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기 이물질을 뺀 소금들이 괜찮은 소금들입니다. 그게 죽염보다 나아요. 죽염은 별로 좋은 소금 아닙니다. 예, 하는데 그거는 버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중금속이나 이런 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온도를 많이 가열한다고 해서 중금속이 날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금 강의는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제 전단지 카다로그 지금 이렇게 받아보신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제 이 닥터88을 만드는 그 회사에 저는 지금 현재 본부장으로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기계를 만나기 전에 제가 대처약을 해서 환자들을 제가 이렇게 지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여기 있다 계신 분들 제가 잠깐 봐드릴 수도 있어요. 일단 이제 그거는, 그러면 이 기계가 이제 만들어진 과정이나 회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회사는 주식회사 우성 PNC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우성이 우주에 있는 성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성 PNC, People and Company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회사는 1996년도에 이제 세포조직공학 연구소를 아주대학교에다가 설치를 하면서 1996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환자들 중에 제일 지금 많은 환자가 어떤 환자예요? 이제 지금 보시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관절이 아파갖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 회사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기세포가 있잖아요. 성체줄기세포가 있고 배아줄기세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성체줄기세포를 연구를 하고요. 특히 이제 무릎 연골이 닳아가지고 없는 분들을 그 연골을 빼서 다시 배양을 해서 다시 이제 넣는, 그거를 세계 최초로 이 회사가 연구를 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에 가서 발표를 하게 돼요. 연구한 거를. 그러니까 미국에 발표를 했을 때 세계 유명한 유수한 대학이라든가 병원에서 다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 그때 참여를 해가지고 딱 발표를 하니까 2000년도에 이제 미국 하버드 메디칼,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회사에 500억을 투자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런 중소기업 500억 투자 받으려면 생각도 못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따지잖아요. 대차대표 가져오라, 전년도 매출 가져와라, 특허증 가져와라 해가지고 해봤자 기껏해야 몇십억 많이 받아야. 그런데 500억을 투자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놓다 보니까 배양해서 무릎 연골 거기에서 빼서 배양을 해서 다시 집어넣다 보니까 효과도 한 30-40%밖에 안 되고 비용이 되게 비쌌어요. 90년대 주사 한 번 맞는데 720만 원이었습니다. 집 한 채 값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회장님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기계를 만들자 해가지고 50명의 박사가 약 6년간, 거의 한 6년간에 걸쳐서 400억의 돈이 들어가서 이 기계가 닥터88이라는 이 기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그 계신 분들 중에 제일 노후에 걱정되는 게 어떤 거세요? 무릎이죠. 자, 무릎이고 제일 걱정되는 게 치매 걱정 많이 하시죠. 예, 치매. 예, 치매. 그런데 이 기계가 치매도 예방해줘요. 원래 골관절염 치료기로 등록이 됐는데 왜 치매까지 예방이 되느냐? 그건 제가 이따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고, 이 치료기로 등록시키려면 얼마나 까다롭냐면요. 우리나라 의료법이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으면 세계가 다 인정을 합니다. 자, 먼저 쥐를 실험을 해요. 쥐도 멀쩡한 갔다가 어디 연골 망가뜨려가지고 그걸 실험을 해.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면 토끼로 넘어갑니다. 또 토끼를 또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염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염소가 성공하면,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한 염소. 그런데 염소나 이 개를 어디 밖에서 사다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그 밖에서 키우는 염소나 이런 염소들은 거기에 사료나 이런 데 항생제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공해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직접 키우시는 거야, 염소를. 키워가지고 염소를 이제 멀쩡한 염소 또 어디 관절, 연골 또 부러뜨리든지 해가지고 또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공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네 번째로 개를 해요. 개가 우리 인체하고 좀 제일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까지 성공을 하면 그때서야 사람한테 실험을 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 그 우성 PNC에서 그것도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상급 병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상급 병원이 즉 그 종합병원인데, 종합병원 조건도요. 그 침대가 700개 이상 되는 병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대학교하고 저기 성모병원, 카톨릭의대 두 군데다 임상실험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2달 만에 8주를 했더니 100명 중에 91명이 완치가 됐어요. 그럼 완전. 네, 무릎 연골이 없는 사람,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사람,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누마티스, 퇴행성 관절염 해가지고 손가락 완전히 구부러갖고 이거 되지도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임상실험을 했더니 100명 중에 91명이 8주 만에 완치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그 본사에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개개인마다요.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의사는 누구고 간호사는 누군데 20분을 하고 사진이 다 있어요. 처음에 이제 실험하기 전에 무릎 연골을 찍었더니 80%가 없어. 그런데 그분이 점점점 살아나가지고 결국에는 완치가 되는. 그래서 이 제품이 치료기로, 식약처 세계 최초, 국내 최초로 치료기라고 딱 등록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법이 까다로워가지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세라잠이라든가 누가라든가 한일의료기요. 거기 그 식약처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 기계는 통증 완화, 통증 개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치료된다는 말은 못 써요. 그런데 이 닥터팔팔은 골관절염 치료기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만큼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기하고 의료기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치료된다고 해도 의료법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런 기계는요 치료된다면 의료법에 걸립니다. 예, 자 근데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계가 골관절염 치료기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거는 임상실험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나머지 부분들도 좋아져요. 어떤 부분이 좋아지냐? 저게 이제 그 체험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기계를 딱 대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기계가 감각이 없는데 그 100만 번의 저강도 초음파로 1초에 100만 번을 때려줘요. 기계가. 그리고 내 몸속으로 6cm까지 투과가 됩니다. 그럼 머리다 대면 머리 6cm 이 안에를 한마디로 말해서 잡고 다 흔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어디가 아프면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거기에 신경이나 세포가
죽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일을 안 합니다. 내 몸에서. 그래서 저 기계가 잠자는 신경이나 세포를 깨워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좋아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원래 연골은요, 우리가 무릎이나 허리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진행이 돼도 본인이 잘 못 느낍니다. 왜냐? 무릎 그 연골 같은 데는요, 거기에 혈관도 없어요. 그래서 달아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거기가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거예요. 뼈는 원래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눌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럴 때서야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저 기계가 아까 때려진다고 했죠. 그러면 그 주변에 우리 신경이나 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연골이 살아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좋아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사용해서 좋아지면 재발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이제 기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라든가 또 파킨슨이라든가 또 이제 남자분들 전립선, 여자분들 요실금, 그리고 뭐 당뇨, 고혈압에도 물론 효과가 있고요. 수전증, 손 떨리고 또 이제 뭐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해가지고 마비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지금 이제 불치병으로 나와 있는 황반변성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지금 아예 실명된 분도요. 이 기계 쓰고 지금 3명이나 눈을 떴어요. 통풍 같은 거 금방 좋아졌어요. 예, 통풍도 결국에는 거기에 순환이 안 돼가지고 거기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통풍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몸에 염이 많이 부족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름에 소리 쉬어. 예. 그래서 이 기계가 골관절염 치료기. 그래서 뭐 허리 디스크, 무릎 또 뭐 수술하려고 하시는 분들도요. 이 기계 쓰고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가정의 필수품이에요. 우리가 의사 한 명 키우려면 돈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의사 한 명 키우려면? 예. 안 키워봐. 아이고 책 한 권에 몇백 쓰고 대략 해봤는 거. 대략 의사 한 명 키우려면요. 10년 갖게 돼. 한 15억에서 20억 들어갑니다. 의사 한 명 키우려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저 기계는 의사가 20명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 또 의사 주치의가 있다고 그래도 밤늦게 부를 수도 없잖아. 저거는 저 딱 들고 안방으로 가자 하면 안방으로 가고 거실로 가자. 그리고 여행 갈 때도 들고 가면 여행 갈 때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계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만 쓰실 수 있잖아. 근데 저 기계는 모두 다 쓰실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저기에 의사가 한 200명 들어있어요. 그러시고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부작용이 없어요. 저게 임산부가 써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심장에다 스tent 받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거기다만 직접 안 되고요. 다른 데다는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만 안 되고. 제가 허리 협착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철심박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임산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을 정도의 이게 안전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가정의 필수품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자녀분들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에 가라. 수술해라. 이게 답이잖아요. 그래요, 맞아. 본인들이 안 아파봤으니까 수술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아요. 병원에 가면 다 되는 줄 알아. 근데 병원 다녀보셨기 때문에 아시잖아. 병원 가봤자 해결이 안 된다는 거. 근본적으로 이 기계는 그걸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오신 분들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또 이 기계를 만난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면 이걸 모르고 수술하신 분들 있어요. 수술하시면 다 되는 줄 알았다가 수술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병신 되신 분 많아요. 그래도 병원이나 의사를 탓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의사도 이기지 못해. 예.
못 이깁니다.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다. 그리고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각서 쓰잖아요. 뭐 나는 이 수술로 인해서 미리 예, 문제가 생겨도 의사는 책임을 안 진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할 전에 예. 그래서 치료비는 의사들이 좋아할 텐데. 좋아 절대 안 하죠. 왜냐면 치료비를 좀 가져가서 쓰면 예. 우리나라는 왜 그게 아니야? 이 기계를 수술에 돈을 많이 벌 그렇죠. 맞습니다. 수술을 칼을 내야 돈이 되는데 이 기계로 사용하면 다 나와버리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수술해. 예. 그래서 수술합니다. 예, 그래서 의사가 딱 한 명, 아니 저 환자가 오면요 견적이 딱 나와요. 거기서 돈이 나온다. 예. 먼저 보고 예를 들어서 석회관념으로 왔다. 그러면 저건 뭐 2천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딱 무릎 아팠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퇴행성 관절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인공 관절을 하잖아요. 예. 그것도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퇴행성인데. 예. 인공을 집어넣으면 자 인공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무릎이 요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데 안쪽에 다리 안쪽에 힘이 없으면 여기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오다리나 안짱다리요. 그럼 요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눌려서 이제 찢어지거나 터져요. 염증이 생겨서. 그러면 병원에 가면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진단하잖아요. 네, 그러면 퇴행성. 여기다 인공을 집어넣고 이렇게 가 있던 걸 이렇게 갖다 맞춥니다. 뭐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원인이 해결 안 되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수술에다. 그래서 재발하는 거예요. 수술에다. 그런데 수술하신 분들도요, 이 기계를 쓰시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신 분도 쓰셔도 되고, 안 하신 분들은 또 안 하신 대로 좋아질 수가 있고. 인공관절이 들어가 있는데도 예, 사용하셔야 돼요. 재생이 된대. 아니, 재생되는 것보다 거기에 지금 막혀 있는, 잡고 있는 근육이나 신경들이요, 대부분 제자리. 막혀 있어요. 제자리로. 예, 그래서 나중에 통증도 생기고 재발이 되는데 그걸 이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 선전이 나가서 사람들이 무조건 필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광고가 나가야 될 텐데. 아, 이 기계가 처음에는 그 홈쇼핑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많이 팔렸어요. 홈쇼핑에서. 그런데 문제는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관리가 안 되냐면, 자, 이제 그 광고에 뭐 무릎, 허리 다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샀어요. TV에서. 근데 왔는데, 아, 이렇게 대보니까 무슨 뭐 찌릿찌릿한 것도 없고 무슨 아무 감각이 없어. 아, 이거 뭐 그냥 되지도 않은가 보다. 한두 번 하고 처박아나 보다. 소비자 상대하고 연결을 시켜야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안다병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예. 그런데 지금 이 기계는 지금 전국에 이렇게 체험존을 만들어서 체험을 시키니까 그분들이 두세 번 와서 해보고, 기계 좋네? 이런 기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저는 이제 그 제 주변에 이제 저가 거기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그 93세 된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 따님이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그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요 대소변도 못 가려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 기계를 한 3개월 정도 쓰셨는데 지금은 침대 닫고 일어나서 걸어 다니세요. 많이는 못 걸어서 방 안에서 왔다 갔다. 손대서 오고. 예. 그리고 5년 동안 이 손가락이 안 굽어진 분. 이거 한 번에 이게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부흥 강사 여자분이신데 그분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물이 항상 차가지고 아프고 그랬는데 이거 제가 그 집회하는데 저 기계를 들고 왔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2번 딱 해드렸더니 바로 물이 그 자리에서 빠졌습니다.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효과도 바로 보고
또 이제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뭐 팔이 잘 안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효과 되게 빨라요. 그리고 저 족저근막염 이런 것들도 두세 번이면 좋아졌어요. 아, 이게 다리가 뚱뚱 부었고 그런 사람 그런 거는 치료가 안 되나요? 그것도 치료됩니다. 치료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이 물이 차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릎에 물이 많이 차잖아요. 무릎에. 그 이유는요.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염증이 있다든가 해가지고 하다 보면 열이 납니다. 거기. 그래서 예, 열을 식히려고 내 몸에서 물이 그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을 빼도 또 차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이 기계를 사용을 하면 엄마하고 계세요. 엄마하고 계시다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해주면 좋아지시는 그런 원리예요.